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여건에 비해 농어촌의 복지 여건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9대 국회가 농어촌 복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은희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농가 인구수가 처음으로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6%에 겨우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농어촌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산재해 있어 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농어촌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과 국민농어포럼 등이 주최한 포럼에선 농어촌 복지 정책이 농어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정명채 농어업개혁위원장은 농어민 의료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시설과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WTO와 FTO 확산으로 농어촌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협동조합 기업 등을 육성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 차원에선 학교 통폐합을 줄이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센터로 활용하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20명이 되는 학급, 6개 학급이 안 되는 학교는 전부 통폐합시킨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66%, 고등학교는 31%가 없어져야 될 대상에 들어갑니다. 농어촌의 사회보장제도가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외에도 농어업 노동재해 보상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약구 이현임 대표는 농어촌 주민들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뿐 아니라 장기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지만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재해 보상보험법을 법제화하고 가입을 의무화해 재해 발생 시 신속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디테일한 그림 다 그려가지고 완벽한 법안을 만드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법제화되는 데다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단 최소한 이것만은 갖추자.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강제 가입은 반드시 견지가 되어야 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 각각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사업이 중복돼 있고 농어촌 상황에 맞는 세부 계획도 포함돼 있지 않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농어촌 복지 특별법 기본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정책 집행 효율성도 떨어지는. 2009년 농업 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해에 대한 보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재해로 인한 농어민들의 생활 불안정과 폐농 현상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한국의 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와 일본의 원전 체제를 따지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일본에서 만남을 갖고 양국 탈핵운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예언자적 소명임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3년 WCC 부산 총회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원년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후에는 양국 단체와 WCC 세계교회협의회 명의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돼 발표됐습니다. 선언문은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중지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WCC 부산 총회 준비, 탈핵운동 확산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기도하던 성직자를 연행한 사건에 대해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며 김규용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6월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기도회를 경찰 병력과 공사 차량 등으로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던 성직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한 사실에 대해 경찰 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기도회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성한 종교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해했다는 것은 예배를 존중해온 사회의 암묵적 합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은 경찰이 예배를 드리지 않던 공사 현장 정문이 아니라 예배가 진행 중인 곳으로 차량 진입을 시도해 예배가 방해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한여름 전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전력 수요 관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회의 자발적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가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대표적 교회연합기관인 이곳 교회협 사무실은 때이른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열기가 느껴지지만 실무간사들은 평소에 매던 넥타이를 풀고 간편한 반팔 옷차림으로 더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6월부터 9월까지를 쿨맵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정장 대신 시원한 옷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교단과 연합기관, 기독교 NGO에도 쿨맵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 이런 노력은 지난달 서울시와 맺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의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일환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결 편하죠. 그럼 아무래도 쿨맵시 하기 전에는 완전 정장은 아니더라도 준 정장 좀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뭐나 더 돌리게 되고. 최근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량과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전력 예비율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전국 476개 대형 건물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력보다 초과 사용할 경우 높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전기요금 피크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기를 절약하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식입니다. 적지 않은 전기를 쓰고 있는 교회들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교회가 에너지 절약에 나설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량 10% 줄이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교회 120곳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8월을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절약 실천 안내서와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수 사례 교회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전력량 10%를 줄이기 위해 교회들의 적정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할 것과 안 쓰는 교회 조명 줄이기, 전력 피크 시간대 대기 전력 없애기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구가 10개 있으면 거기서 하나만 빼면 하나만 줄여도 10%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전구를 세고 구석에 있는 필요 없는 꼭 예배 드릴 때라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과 사회적 기여, 교회 예산 절감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5만 개로 추산되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한다면 전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가 여수 세계박람회는 통일교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수 지역에 있는 통일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대협은 여수 세계박람회가 국비 2조 원 이상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국가 행사라며 일각에서 통일교가 주관한다는 루머가 있지만 통일교 관련 기업이 민자 형태로라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에는 통일교가 직접 운영하는 여수 디오션 리조트 시설물이 있어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통대협은 여수 디오션 리조트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통일교 산하 통일그룹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며 경영 또한 통일교 기업체인 용평 리조트가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대협은 또 문선명 교주가 설계와 제작에 참여한 충화정 천정 1호 크루즈급 요트를 통일그룹이 작년 2월부터 여수 소호 요트 경기장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가 모교 정관 원상 회복과 사유화 저지를 위한 언더우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신과대 동문회는 기독교계 파송이사를 축소한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과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연세대 본관 앞에 세워진 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 앞에서 동문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도회 설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정성 총회장은 연세대는 기독교 건학 정신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정관 개정으로 이러한 건학 정신이 훼손됐다며 하나님께서 정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은 오는 2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며 대책위는 다음 주 월요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고 신효순, 신미선 학생의 10주기 추모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이들을 추모하는 평화공원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선 효순 10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유영재 팀장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등은 변한 것이 없다며 두 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향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10년간 이들을 위한 작은 추모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가족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추모 행사 준비위는 13일 저녁 7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이 2m 정도의 추모 조형물을 앞으로 마련될 평화공원에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모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 탈북 가족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비, 의료비를 승인 없이 북한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12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총 20개국 580개 출판사에서 준비한 다양한 도서가 전시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출판업계 전문가에게 업무 지식, 실무 조언 등 멘토링을 받는 북멘토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숭실대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 박사의 딸 메리 앤더슨 여사가 지난달 27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자신의 장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숭실대는 유족의 뜻을 받아 베어드 장학금을 조성해 재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개발연주 구피풀이 필리핀 카파시스 산타울리아나 필리안 마을에 주택 60채와 정화조 6개를 건설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구피풀은 또 필리핀 컴퓨터 보급사업 적십자사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약 150여 대의 컴퓨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도 영동에서는 곳에 따라 한두 차례 비가 오다가 점차 개겠는데요. 우산 챙기셔서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아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18도, 춘천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2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낮 기온도 꾸준히 높아지면서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